저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3주차 세미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네. 그, 지금 혼자 들어와 계셔서 약간 뻘쭘하실 것 같은데, 그냥 중간에 네, 나가고 싶으면 채팅 한 번만 남겨주시고 나가셔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적게 들어오네요. 동규님은 혹시 그 배열이나 포인터를 네, 잘 아시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로 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맞춰가지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뭐 열혈시 포인터 도입 부분을 읽어봤군요. 저는 그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되게 좀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제가 최대한 필터링을 해가지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네, 이번 시간을 열심히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열은 포인터는 처음 보셨고 배열은 이미 알고 계신 건가요? 오늘은 1차원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포인터 배우고 연습 문제 조금 풀다가 끝날 건데 1차원 배열도 예습하셨군요. 매번 참석해 주시고 공부도 스스로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배열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어떤 수단인데 얘는 되게 어떤 같은 계열의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거를 모아서 저장하는 데 되게 유리한 자료 구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걸 사용하면은 네, 뭐 변수 여러 개들을 한 번에 저장할 수가 있어가지고 자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다수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때 유용하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은 뭐 학생 100명의 수학 점수를 저장하고 갱신할 때는 그 배열을 안 배운 상태에서는 변수 이름을 스코어에다가 숫자 1, 2, 3, 4 하면은 100가지의 변수들을 직접 노가다로 선언을 해야 되는데, 배열을 사용하면은 내가 정수 형태의 점수라는 어, 배열의 길이가 100만큼 내가 선언할 거다 그러면 여기에는 스코어 0부터 스코어 99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줄만 띡 선언하더라도 이 100가지의 어떤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가 100이라고 했을 때 0부터 99라고 했는데 이거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int array 3 이렇게 해두면 길이가 3이고 자료형이 int인 1차원 배열, array라는 이름의 1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거고, 제가 이 자료에는 굳이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제 1차원 배열이라고 제가 했다는 거는 뭐 2차원, 3차원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담으로 알려드리자면은 2차원은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0부터 2까지 조정할 수 있고 이것도 0부터 2까지 조정할 수 있어서, 1차원 배열은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얘는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0, 1, 2. 그래서 보통은 사실 이런 걸 많이 쓰지 이런 형태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통 뭐 행렬 이론이나 그런 거 계산할 때만 써서 여기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3이라고 저장해두고 1부터 3까지 쓰는 게 아니라 0부터 2까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배열의 첫 번째 요소에 10을 저장하겠다. 두 번째 요소에 20을 저장하겠다. 세 번째 요소에 30을 저장하겠다. 이게 0부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IDX 인덱스가 들어가면은 그건 배열의 인덱스 플러스 1번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덱스 값은 0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노가다를 하지 않고 뭐 반복문을 통해서 쉽게 접근하거나 보통 그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선언은 할 수 있는데 이제 초기화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은 int array는 이제 중괄호에다가 각각의 요소들을 1, 2, 3 이렇게 적어주면은, 네, 0, 0에 1이 저장되고 1에 2가 저장되고 2에 3이 저장되고 그런 식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길이를 명시해 주었을 때는 그렇게 되고, 길이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는 제가 이제 길이를 뭐 1부터 7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여기다 7을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같은 문장이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썼던 경험은 별로 없어가지고 헷갈린다면 굳이 몰라도 되고요. 네, 길이가 5라고 제가 선언을 했는데 요소는 두 가지만 명시했다면은 나머지 3, 4, 5번째 요소는 0으로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배열의 전역 변수 선언을 하면은 0으로 모두 초기화됩니다. 전역 변수라는 거는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은 뭐
아, 디파인이 아니라 include studio h 하고 int main 막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이 사이에다가 메인 함수 아니라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리면은 이제 이 배열 안에 모든 요소들은 다 0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초기화가 돼요. 만약에 여기다가 안 하고 메인 함수 안에 썼는데 이제 직접 초기화를 안 했다 그러면 각각의 요소들의 어떤 쓰레기 값이라고 하죠. 쓰레기 값 이상한 값들이 막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되게 의도치 않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메인 함수 밖에다가 선언을 해서 다 영어로 초기화해두고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배열의 활용을 볼 건데 이제 계산하는 법은 이제 이렇게 선언을 했죠. 선언을 했는데 이 코드가 뭐냐면 이제 배열에 저장된 각각의 숫자들의 총합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총합을 구할 때 반복문을 써서 구하게 될 텐데 이제 총합을 저장할 변수를 0으로 초기화를 하고 반복문을 돌리는 겁니다. i는 0부터 4까지 1씩 증가하면은 여기가 이제 sum i가 0일 때는 sum 플러스는 이렇게 해서 10을 저장하게 되고 i가 1일 때는 array 1에 그러니까 두 번째 요소 이거 20을 더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0부터 4까지 가니까 array 4 그러니까 50까지 더하게 돼서 이 반복문을 탈출했을 때에는 썸에 이제 10, 20, 30, 40, 50 해가지고 150인가? 네, 150이네요. 150이 저장돼 있게 돼요. 아, 여기 나와 있구나. 혹시 이거는 괜찮게 이해하셨나요? 아, 네. 혹시 학번을 여쭤봐도 될까요? 조용히 하고 수업이나 할까요? 오, 23학번. 네, 이제 자주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니까 뭐 원치 않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뭐 족보가 필요하거나 밥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 네, 연락 주시면 흔쾌히 해드릴 테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녹감 보시는 분들도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연락 주시면은 족보고 밥이고 다 뿌려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배열을 어떻게 출력하는 방법을 다뤄볼 건데 저는 여기다가 이제 다섯 길이가 5인 배열에다가 10부터 50을 저장하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각각의 배열의 원소들을 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띄어쓰기 같이 포함해가지고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10, i가 0일 때 10이 출력되고 i가 1일 때 20이 출력되고 쭉쭉쭉 해서 4일 때는 50이 출력되고 그 다음에 printf 줄바꿈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역방향 출력을 할 건데 역방향 출력은 이제 50, 40, 30, 20, 10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array 4, array 3, array 2 해서 array 0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복문 여기서 스타일이 두 가지로 갈릴 수 있는데 i는 0부터 5까지 증가시키면서 여기다가 4 빼기 i를 하면은 i가 0일 때 여기 4,
3, 2, 1, 0 해서 이것도 충족시킬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애초에 i를 처음으로 4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조건문에다가 0이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i를 하나씩 감소시키면은 i는 4, i는 3, 2, 1, 0까지 출력하고 이제 마이너스 1이 된 상태에서는 이 조건에 위배가 되니까 반복문을 탈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실수 안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빈칸이 있는 거는 이제 배열에다가 스캔프를 통해 가지고 배열 각 공간에다가 숫자를 저장하는 건데 이제 뭐 include 하고 int main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배열에다가 원하는 숫자를 집어넣으려면은 그 기존에 뭔가 이상값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int array 뭐 10 이렇게 선언해 버리면 막 진짜 이상한 숫자들이 엄청 포함되어 있으니까 전역 변수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요소들에는 0이 저장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캔프를 통해서 내가 실시간으로 콘솔 창에서 원하는 값을 입력하도록 하려면은 이제 반복문을 먼저 써주고 내가 한 5개만 입력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i는 5보다 작다 이게 아니라 작다고 해야지 0부터 4까지 해서 5개의 숫자를 입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뭘 반복할 거냐 하면은 스캔f를 반복할 건데 어떤 정수를 입력받아서 어디에 저장할 거냐면 인덱스 어레이 i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i는 0일 때는 내가 뭐 10을 입력을 하면 그게 이제 어레이 0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반복문이 다시 돌아서 i는 1일 때는 뭐 30을 썼다. 그러면 이게 어레이 1에 저장되고 그런 구조예요. 네, 웬만하면 뭐 백준에서 문제 풀 때 보면은 내가 스스로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구조를 되게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PPT 만들 때 까먹고 안 넣어가지고 지금 글씨로 썼습니다. 혹시 이거 버블 소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혹시? 오, 고수시네요. 그 첫 1주차 때 기본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int a는 10하고 int b는 20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 숫자를 바꾸려면은 템프라는 변수를 선언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일단 a를 저장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a에다가 b를 넣고 b에다가 템프를 넣어야 된다고 그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렸거든요. 이게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 A, B가 있을 때 10, 20이 있으면
아이패드에서 이제 숫자를 바꿀 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교환하냐면 내가 10이랑 20 숫자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10을 잠깐 치워두고 20을 여기다 넣고 10을 여기다 넣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템프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에서 이제 10이라는 데이터가 손실이 되면 안 되니까 무작정 이렇게 가버리면은 10이 데이터가 손실이 되니까 10을 템프에 넣어주고 20을 A에다 넣고 템프의 값을 B에다가 넣고 이렇게 가주셔야지 되게 성공적으로 값을 교환할 수 있거든요.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오름차순 정렬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50, 40, 30, 21, 10 해가지고 역순으로 내림차순으로 초기화를 해놨는데 일단 그거를 먼저 출력을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실행시켰는데 이게 버블소트거든요. 이걸 실행시킨 다음에 출력을 했더니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부분만 이해하면 되는데 뭔가를 5번 반복할 건데 사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i를 뭐 변수로 사용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여기 안에 있는 코드를 5번 반복한다 라는 의미에서 쓴 거라서 사실 여기가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네, 여기서도 또 J는 0부터 4까지 하나씩 증가하는데 여기에 50, 40, 30, 20, 10 이렇게 있을 때 어떤 J번째 숫자가 J 플러스 1번째 그러니까 그 다음 숫자보다 크다면 스왑해라. 스왑은 이제 템프를 써가지고 네, 똑같죠. 템프는 일단 템프에다 저장하고 그 자리에다가 그 다음 숫자를 저장하고 그 다음 숫자 자리에 템프를 저장해라. 그냥 숫자 바꾸기 라고만 간단하게 이해하셔도 되고 왼쪽 휘수가 더 크면은 둘이 바꿔라. 그래서 이제 J가 1일 때 아니, J가 0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0하고 40하고 자리가 바뀝니다. 네, 그 다음에 J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array 1이랑 array 2를 비교하게 돼요. 얘랑 얘를. 근데 얘네가 또 역순이니까 또 자리를 바꿉니다. 이번엔 J가 2일 때는 2랑 3을 비교하는데 얘네가 또 역순이니까 또 자리를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i는 0일 때 이 반복문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문제점이 뭐냐면 이건 오름차순 된 게 아니잖아요. 50만 제자리에 갖고 얘네 다 자리가 틀렸으니까 이거를 제대로 된 출력을 만들어 주려면 이 반복을 총 5번 해야 돼요. 지금 한 번 했고 i는 1, 2, 3, 4까지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네, 또 바꾸고 네, 바꾸고 하면은 i가 딱 1이 끝났을 때 40하고 50이 제자리에 들어가요. 네, 이 상태에서 왜 얘네 둘이 안 바뀌냐면은 J가 이제 3일 때 3하고 4를 비교하는데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작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압이 안 일어나서 이대로 유지되고 같은 방법으로 하다 보면은 바꾸고 바꾸고 이 다음에 이게 이제 i는 2가 끝난 거고 i는 3인가
음, 네.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바꾸고. 되게 설명이 난잡했는데,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디버깅이라는 게 이제 뭐 이상한 동작이 일어나면 버그가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버그를 해결해 주는 거를 디버깅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코드를 잘 썼는데 이제 가끔 여기서 만약에 출력을 해봤더니 뭐 여기가 50이고 40이 나왔으면 출력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왜 틀렸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쫙 읽어보면은 좋겠지만은 그 이 코드를 해석하는 것도 되게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되게 무식하게. 어, 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달라진 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압이 일어나면은 한번 그 배열을 한 번씩 출력해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줄은 그냥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마지막 줄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이 중간 과정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50이랑 40이 일어났으면은 아, 여기서 오류가 발생했구나 하면서 이제 어디서 틀렸는지를 알고 코드를 보니까 조금 더 찾기가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네, 이런 방법도 추천해드려요. 만약에 틀렸으면. 아,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그 함수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오라고 링크를 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셨나요? 최민영 님도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진짜로 방학을 알차게 사용하시네요. 전 백수짓이나 고 있는데. 이제 제기 함수도 공부하셨어요, 혹시? 그러면, 네,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도 배열을 활용할 때 저는 이거를 되게 좋아해서 배열을 많이 쓰는데, 제기 함수를 쓰면은 되게 실행 시간이 엄청 길어져요. 피보나치가 일반항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0번째 항일 얘는 0이면 0을 리턴하고 1이면 1을 리턴하고 0이나 1이 아닌 뭐 다른 정수다 그러면 2, 3, 4, 5면은 이 식을 리턴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피보나치 5를 내가 구하고 싶다 그러면 피보나치 3이랑 피보나치 4를 구해야 되고, 얘를 알려면 또 2, 3, 1, 2 막 해가지고 결국 얘를 구하려면 이걸 다 막 구해봐야 돼요. 그래서 되게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이거 코딩을 한 다음에 실제로 돌려보면은 43팩까지만 되게 기다릴만 하고 45팩부터는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왜냐면은 숫자가 커질수록 피보나치
6을 구하면 피보나치 5도 이만큼 구하고 피보나치 4도 이만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이 2의 n제곱으로 증가를 해버려요.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얘는 그냥 첫 두 개의 요소를 0이랑 1로 초기화를 하고 내가 몇 번째 숫자가 궁금한지를 입력받으면 그 숫자 n까지 반복문을 돌리는데 그때는 똑같은 그 일반항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n은 5다 그러면 i가 2부터 시작하는데 i가 2일 때는 피보나치 2는 피보나치 1 더하기 0이잖아요. 얘는 1 이렇게 하나씩 값이 저장이 돼요. 바로. 그 다음에 i는 3일 때는 얘는 1 더하기 1 해서 2 i는 4일 때는 2 더하기 1 해서 3 그래서 5를 구하고 나면은 탈출을 하고 피보나치 5까지 구하고 탈출을 하고 그걸 출력할 수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서 제가 피보나치 5를 딱 열었을 때 3이랑 4가 계산이 되는데 3을 먼저 계산했다고 하면은 피보나치 3은 2인가? 네, 2인데 2라는 걸 이미 구해놓고서 여기서 또 2를 이미 구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또 바닥까지 내려가서 계산하러 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해주면은 그냥 바로바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시간 복잡도는 스스로 이렇게 공부할 정도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시간 복잡도가 이렇게 지수 형태로 가게 되면은 대충 설명하자면 n이 커질수록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지수 형태로 증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보통 되게 안 좋은 코딩을 한 거라서 최대한 다항함수 형태 n 세제곱이나 막 이렇게 줄여나가는 방법을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아까 버블 정렬도 보시면 반복문이 2번 쓰이잖아요. 근데 이 길이가 5일 때 반복문 5번에 이 안에서도 5번 하고 일반적으로 길이가 n이면 총 반복문 n번에 이 안에서도 n번을 돌려야 돼서 여기서는 n제곱 막 이러는데 정렬 반복 중에 제일 최악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좀 더 개선할 수 없을까 이런 거를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2학년 2학기 때 배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자열을 보시면 이번에도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하는데 이번에는 캐릭터, 그러니까 문자 형태의 배열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스캔F로 보통 스캔F 정수를 입력받을 때는 end x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이 퍼센트를 없애고 d 대신에 s가 이제 스트링 문자열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써주면은 내가 헬로 느낌표 2개라고 입력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헬로가 한 글자씩 들어가요. 느낌표까지 해가지고
네,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네. 제가 백준 아이디를 만들어서 친구 추가를 하면 도움이 될 거더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했더라고요. 근데 백준에서 문제 풀다 보면 문자열 문제를 많이 풀게 될 텐데 그럴 때 이렇게 배열을 정의하고 스트링 형태로 입력을 받으면은 어떤 문제를 입력했는지를 저장할 수가 있어서 되게 유용합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건데 자료 구조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백준 아이디 친구가 생겼네. 네, 영어 이름하고 브라이언 0926입니다. 나중에 들어오신 최민영 님도 사람 없다고 뻘쭘해 하다가 막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지 마시고 편할 때 나가셔도 되니까 상처 안 받을 자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열을 활용할 때 이제 스택이랑 힙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 이건 모르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배열을 이제 세로로 봤을 때 어떤 숫자를 넣고 이런 거를 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빼고 싶을 때 위에서부터 빼고 또 빼고 이런 식으로 어, 처음에 이제 들어간 게 처음에 1이 들어갔는데 결국엔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first in, last out 해서 막 이렇게 줄여서 쓰는데 이제 막 편의점에서 보면은 편의점 알바는 안 해봤지만 진열장에다가 물건을 채워 넣는데 오래된 물건을 이렇게 뒤로 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들어간 게 이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네, 그 택시 옛날에 탔을 때는 막 동전 기사님들이 들고 계셨거든요. 동전 바구니를 하나씩 쌓으면은 기사님이 하나씩 빼시면 얘네는 되게 나이가 많잖아요. 이런 구조도 어떻게 보면 스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힙 얘는 이진트리라고 있는데 이거는 구조체랑 포인터를 다 알면은 배우는 거긴 한데 힙은 포인터를 안 써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생긴 걸 힙이라고 하는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이제 자식이 두 마리 달려있거든요. 근데 민힙은 미니멈, 그러니까 작은 숫자가 위에 올라가 있다 해서 민힙이라고 하는데 얘는 네, 자식들보다 숫자가 작아요. 얘한테도 자식보다 숫자가 작고 네, 항상 이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특징이 항상 자식이 두 마리고 항상 왼쪽부터 채워주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고 이 구조를 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인덱스 상관관계가 되게 분명해요. 어, 여기 이제 인덱스가 i라고 하면은 항상 여기가 2i 플러스 1, 2i 플러스 2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얘를 알면은 이 친구들 인덱스도 알 수 있고, 역으로 이 친구의 인덱스를 알면 이 부모 노드의 인덱스 값도 알 수 있어서 이거를 굳이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배열만 이렇게 사용해도 자식 두 마리 이렇게랑 12는 자식이 14랑 21 이렇게만 정의를 하더라도 그 인덱스 간의 상관관계가 분명해서 배열로 사용합니다. 그냥 몰라도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걸 이용해서 정렬을 할 때는 아까 버블리 정렬을 할 때는 5의 n제곱이라고 했잖아요. 되게 이것도 안 좋은 건데 이 힙 구조를 이용하면은 로그 n 형태로 이렇게 시간이 증가해서 그냥 뭐 유식한 척 하고 싶을 때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포인터인데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는데 이게 9시에 튀셔도 괜찮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함수의 문제점이 뭐냐면 리턴을 하고 싶어도 항상 한 개의 값만 리턴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스왑 함수에서 뭐 값을 바꾸고 그 두 개의 값을 리턴이 불가능해서 지금 보시면 일단 컴파일을 실행시키면 어떤 구조로 흐름이 되냐면은 딱 만났을 때 스왑이라는 함수가 있네? 하이 하고 그냥 째껴요. 네, 반갑습니다. 수업, 네, 이름 알아두고 있겠습니다. 이러고 메인으로 간 다음에 10, 20을 저장하고 수압이라는 함수가 나타났네. 그러면은 다시 얘를 찾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를 해석할 때 여기부터 해석해야 되는데 x, y에 10, 20을 저장해둬요. 그럼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고 이제 수압 함수를 처리하러 가요. 수압.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다 처리하게 된다면은 프린트 함수까지 처리하게 되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프린트 함수를 출력하러 오는데 여기 A, B 자리에다가 X, Y를 대입해 줬어요. 그러면은 어, 이렇게 값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복사. 그래서 이 복사된 애들을 두고 복사된 애들을 가지고 조작을 하는 건데 뭔가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x는 5 이렇게 해두고 fx가 x제곱 빼기 1이다 했을 때 9라고 계산을 한다고 해서 얘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얘만 갖다가 쓰는 거지 이 값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 복사에다가 사용한다. 근데 복사하고 뭘 하냐면은 템프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값을 바꾸는 거죠. 템프에다가 a를 저장하고 a에다가 다시 b를 저장하고 b에다가 템프를 저장해서 a랑 b의 값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걸 출력해 봤더니 네, 20, 10이 나왔겠죠. 근데 이 코드의 목적이 뭐였냐면은 저는 10이랑 20이라는 숫자를 어떤 함수를 실행했을 때 얘네가 아예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함수를 실행해 보니까 x, y는 그대로고 그 복사본들만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출력했을 때 10, 20 그대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왜 발생하냐면 함수가
리턴 값이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포인터를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포인터는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친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int x는 10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컴퓨터 상에서 뭐 어떤 자리에 10 이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0x라고 하는 거는 헥사데시멀, 그 16진법을 컴퓨터가 사용하기 때문에 16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10이라는 메모리 주소에 저장을 했다. 대충 뭐 어디에 저장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주소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를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의 장점은 2개 이상의 값을 반환할 수 있고 Q스택 이런 것들의 자료 구조를 다룰 수 있고 정확히는 주소를 이용해서 메모리에, 그러니까 여기에 직접 접근을 해가지고 변수를 조작할 수 있다는데 저는 이 문장이 처음 공부했을 때 되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파란색 색깔도 안 칠해둔 게 그냥 사실 헷갈리면 몰라도 됩니다. 대신에 이거 2가지 연산자만 딱 기억하면 되는데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별표는 이제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의 메모리를 참조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포인터 변수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일단 end는 변수의 주소를 포인터 변수에 저장하는 데 써요. 그래서 이 식은 x라는 변수의 주소를, 그러니까 이 0x10을 p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 별표는 p라는 변수가 포인터라는 걸 명시해 주는 거고, 그래서 이걸 실행시키면은 p라는 변수가 이렇게 딱 있는데 x의 주소 0x10을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화살표로 나타내 가지고 p가 나타내는 주소를 따라가면은 x가 나온다 해서 이 화살표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포인터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p가 이제 x를 가리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 그러니까 p가 이제 x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x를 참조하는 거예요. x는 10이니까 10이라는 값을 알게 됩니다. 포인터 예제인데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보자면 x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 0x10 이건 예시로 들은 주소고요. 여기에 이제 x 짜잔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포인터 정수형 포인터 x라는 걸 선언을 하면 이렇게 또 선언이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얘의 주소는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주소를 쓰지 않았고 여기 x는 100을 하면은 이 자리에 100이 써지겠죠. 그 다음에 ptrx는 x의 주소 n%라는 연산자가 변수의 주소를 포인터 변수에 저장하는 데 사용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x의 주소를 0x10을 포인터 x에다가 저장해라. 그래서 0x10 이렇게 저장이 되고
이걸 우리는 알기 쉽게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출력을 할 건데 뭘 출력하냐면 일단 x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을 할 거고 %p라는 연산자가 이제 이 주소를 출력하는 그 서식 문자거든요. 그래서 x에 들어있는 값이랑 x의 주소를 출력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실행시키면 x는 100, x의 주소는 0x10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출력하게 되면은 뭘 출력할 거냐면 포인터 x가 가리키는 변수를 참조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뭘 가리키냐면 x를 가리키는데 얘의 값은 100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100이 들어가게 돼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결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를 참조하는 거니까 근데 얘를 이렇게 참조할 건데 얘는 x를 가리키고 있고 여기에 값이 이제 100이니까 여기에 값 100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걸 실행하면은 이거 그리고 ptrx에 또 서식 문자 %p를 이용해서 ptrx 네. 네, 이거는 ptrx의 주소 이거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ptrx가 이미 어떤 주소를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 자체를 출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0x10 이렇게 출력이 돼요. 되게 자명한 게 ptrx는 endx라고 여기서 썼잖아요. 그래서 endx를 출력하나 ptrx는 출력하나 똑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ptrx가 가리키는 변수를 500으로 바꿔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x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얘를 500으로 바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출력해보면은 이 자리에다가 x 500을 출력을 할 거고 ptrx가 참조하는 변수 얘가 x를 가리키고 있고 얘를 참조하면 50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500 출력이 돼서 여기를 실행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실까요? 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역시 머리가 좋으신 분들만 여기 학회에 가입했나 보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는 빨리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전역 변수로 z라는 배열을 선언을 했으면은 이걸 실행하면은 이렇게 메모리 주소는 만만한 게 0x10이니까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근데 주의해야 될 것까지는 아니고 되게 좋은 특성이 뭐냐면 배열은 주소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존재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볼게요. x는 1, y는 2라고 선언을 했는데 얘네는 막 주소가 그냥 개판이에요. 아무런 연관성 없이 뭐 막 이렇게 둘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데 이 배열은 여기도 하나의 정수형 변수고 여기도 하나의 정수형 변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0x10이면은 여기는 4만큼 차이 나는 0x14 이렇게 돼요. 왜 4바이트 차이가 나냐면 맨 첫 시간에 인트형 변수가 32비트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4바이트잖아요. 그래서 4 차이가 난다.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포인터 하나를 선언을 했습니다. 포인터형 변수는 이제 주소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여기에 1, 2가 써져 있고 포인터를 x에 연결했어요. x의 주소 0x40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집니다. 그 상태에서 ptr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출력해라. 그러면 0x40이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번엔 y에다가 ptr이 가리키고 있는 변수의 값. 아니, 말이 자꾸 길어서 죄송한데 ptr이 x를 가리키고 있었잖아요. x에 1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y에다가 저장을 해라. 이렇게 y에다가 1을 저장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y의 값을 출력해보면은 어떤 게 출력되냐면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리고 ptr은 지금 써놔야겠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는 ptr이 지금 x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값을 0으로 바꾸래요. 바꾸려면 바꿔야죠. 0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ptr이 가리키고 있는 변수의 값을 출력해라. 그러면 ptr이 x를 가리키고 있고 그 x의 값이 0이기 때문에 0이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또 ptr은 z0 이거에다가 연결해라. 그럼 이걸 삭제해주고 x10 써주면 이렇게 화살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출력할 건데 ptr의 주소, ptr이 저장하고 있는 주소 값을 출력하고 ptr이 가리키고 있는 변수, 얘를 가리키고 있죠. 이거의 값을 출력해라. 이걸 출력하면은 이게 출력이 되고 여기에 이 별표를 까먹었는데 어쨌든 출력을 하면 Z는 이제 전역 변수로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 0이 저장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0이 저장돼 있으니까 0 이렇게 출력이 돼요.
예, 마지막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포인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건데 이제 컴파일러가 코드를 딱 읽을 때 이런 함수가 있구나 하고 얘의 위치를 저장해놔요. 그 다음에 그냥 반갑다 이러고 그냥 무시하고 메인으로 와서 얘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사용했을 때 너 여기 있었지 하고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면 네, x에다가 20을 저장하면 그리고 y에다가 10을 저장을 할 건데 얘의 주소는 이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또 int real sub 이랬네요. int real sub. int real sub은 x랑 y의 합과 차를 구할 건데 합과 차를 여기서 구해가지고 딱 여기다가 직접 값을 대입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거기에 사용되는 변수예요. 왜 굳이 이렇게 했냐면 포인터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막 리얼 썸은 뭐 x 플러스 y, 리얼 썸은 x 마이너스 y 이렇게 하면 간단하긴 한데 굳이 포인터의 어떤 활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int 리얼 썸. 얘는 0x30, 0x40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인자가 4개나 되는 4개 변수가 4개나 되는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 A에 X가 대입되고 B에 Y가 대입되고 정수형 포인터 sum이라는 포인터에 리얼섬의 주소를 넘겨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리얼서브의 주소를 넘겨줬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B, 서브 있을 때 A에다가 X, B에다가 Y를 연결시켜줬으니까 여기에 이제 20이랑 10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sum이라는 포인터 변수에다가 리얼섬의 주소를 대입해라 해서 0x30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리얼 서브에 주소를 넘겨줘서 0x40이 들어가요. 이 포인터가 약간 어떤 거냐면 이 함수한테다가 이 변수의 조작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 마리오네트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실로 매달아놔서 조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을 시켜서 얘를 되게 맘대로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이 메인 함수 밖에서 이런 다른 함수에서도 얘 주소를 넘겨주면은 그 주소에 해당하는 변수 이 두 개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해주는 거라서 되게 강력하거든요.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뭘 할 거냐면 네, 썸이 가리키는 변수 여기죠. 여기다가 A랑 B의 합을 대입할 겁니다. A는 20이고 B는 10이니까 20 더하기 10인데 썸이 가리키고 있는 변수는 리얼 썸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은 결국 어떤 식이냐면 리얼 썸에다가 20이랑 10을 저장하는 식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30 이렇게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서브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 리얼 서브에다가 a 빼기 b를 저장하는 거라서 이 식은 리얼 서브에다가 10 빼기 20을 저장해라. 10 이러고 함수가 끝납니다. 함수가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 문장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 문장을 실행을 하면 첫 번째 숫자는 리얼성 여기 30을 출력하게 되고 두 번째 숫자에서는 리얼 서브의 값인 10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30, 10 이런 결과가 나와요.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직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성인데 배열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배열의 이름이 사실 포인터예요. 이거는 네, 배열의 이름도 사실 포인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열의 각 요소는 연속적으로 4바이트 차이가 나면서 존재한다. 이거는 아까 설명을 했죠. 배열의 이름도 사실 포인터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포인터를 몰랐을 때 함수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거기에 맨날 뭘 했냐면은 인트 막 이렇게 함수를 썼거든요. 얘는 이제 그 배열 내 모든 원소들의 값을 출력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런 함수를 막 써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맨날 막 컴파일러가 되게 그 꼭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거를 뭐 포인터라는 단어가 설명되어 있는 에러 문장이 나왔는데 포인터가 뭔지 몰라서 막 되게 속상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레이라는 이름이 이미 포인터인데 거기다가 10을 막 붙이면 뭐 이상한가 봐요. 사실 저도 아직까지 왜 이 문장이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면 int 막 이렇게 써야 되더라고요. 지금은 몰라도 되고 아무튼 배열의 이름도 사실 포인터다. 근데 그게 사실 무슨 포인터냐면 배열의 첫 번째 요소 어레이 0이죠. 그거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예요. 그래서 사실 어레이라는 변수에는 어레이라는 포인터 변수에 이 친구의 주소 뭐 0x10이라고 또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0x10이 담겨 있고
얘를 가리키고 있어요. 네, 그런 포인터다. 실제로 보시면 array 5를 딱 정의했을 때 array를 %p로 출력을 하면은 이게 나오고 첫 번째 요소의 주소를 출력하면은 둘이 같죠. 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배열의 각 요소를 그러니까 0, 1, 2, 3, 4의 주소값을 다 출력을 해보면 0, 4, 8, C 이거는 16진법에서 12를 뜻하는 건데 다 12에서 또 4를 더하면 16인데 16진법에서는 이게 1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끝에가 0이 되고 이 자리가 하나가 올라가서 아무튼 다 4 차이가 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포인터를 선언해서 P는 array라고 하면은 라고 문장을 쓰면 array는 이제 여기서 array 0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P도 array 0을 이렇게 가리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중요한 특징이 배열은 연속적으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rray 1이 딱 여기 있거든요. 0x 1, 4 이렇게. 신기한 게 P에다가 1을 더해주면은 여기가 4만큼 늘어나가지고 0x 1, 4 이렇게 돼서 그 다음 요소를 가리킬 수 있게 돼요. 네, 근데 이 부분은 굳이 몰라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빅준 문제들이 세 가지 있는데 얘도 좀 어렵고요. 얘는 좀 더 어렵고 얘는 좀 더 어렵고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딱 보고 좀 적당해 보이는 문제를 풀면 되는데 첫 번째 문제만 직접 풀어드리려고 하거든요. 풀이가 안 궁금하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이제 문제 조금만 읽어보시고 저도 사실 안 읽어봐서 지금 혹시 소리 울리고 있나요? 아, 안 울리고 있네요.
저 2, 3학번 그래도 조금 아는 사람 한 10명은 있는데 막 이거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이중전공으로 진입하신 분들도 있다 했는데 막 특히 새내기들 분들이나 이중전공 분들은 자료가 없을 테니까 저한테 도움 요청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숫자 10개를 입력받아서 4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데 서로 다른 값이 몇 개가 있는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일단 숫자 10개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그 서로 다른 나머지의 개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의 종류가 몇 개인지를 저장할 거거든요. 그래서 int array 42 얘는 어디다가 쓸 거냐면 나머지가 0이면 0인 숫자가 나오면 array 0의 값을 뭐 1로 바꿔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어떤 숫자를 입력받았을 때 나머지가 5다 그러면 array 5의 값을 1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array의 원소를 다 살펴봤을 때 뭐 0, 0, 0, 0, 1, 0, 0, 1, 0 이러면은 나머지가 5인 숫자가 몇 번 나타나고 6, 7 나머지가 8인 숫자가 몇 번 나타났다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일단 숫자를 10개 입력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숫자를 입력받을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포문을 통해서 숫자를 10번 입력받을 거예요. 입력을 받아서 n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n이 예를 들어서 n이 한 52다 그러면 42로 나눈 나머지가 10이잖아요. 이랬을 때 array 10을 1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array의 인덱스 값을 잘 선언해 줘야 되는데 여기 인덱스 값을 n%42 이렇게 써주면은 n이 52가 이렇게 입력이 되면 여기에 가서 52를 42로 나눈 나머지 10 이렇게 연산을 해서 10의 값을 하나 올려주거든요. 그 다음에 또 와서 뭐 이번엔 5가 입력됐다 그러면 5를 저장하고 5를 42로 나눈 나머지인 array 5의 값을 1로 바꿔주고 네, 뭐 그렇게 쓰시면은 이 반복문을 10번 다 실행을 하면은 이제 array의 값이 막 아까
아까처럼 0, 0, 0, 0, 1 막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 어레이의 값들 중에서 1의 개수를 셀 거예요. 그래서 그 1의 개수를 셀 변수를 count 이걸 0으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어레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딱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if 어레이 i번째 숫자가 1이다. 그러면 cnt를 하나씩 늘려주고 무슨 말이냐면 i가 0일 때부터 0일 때는 어레이 0이 1인지 검사를 해요. 어레이 1이 0이 1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패스합니다. 그래서 쭉 가서 어레이 4 아까 52를 대입했을 때 52 말고 5를 대입하면은 어레이 5가 1이 되잖아요. 그래서 i가 5일 때 어레이 5는 1 이게 참이니까 카운트를 하나 늘려줘요. 네, 그렇게 해서 어레이의 끝까지 탐색을 하게 되면은 총 1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셀 수 있는데 그 1의 개수라는 거는 서로 다른 나머지의 종류랑 똑같으니까 그거를 정답으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부터 10까지 이렇게 하면 42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다 안 겹치니까 답은 10이 나오고 다 1로 하면은 네, 다 1로 나머지가 겹치니까 답은 1이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배열을 쓸 수 있다. 이런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꿀팁인데 이것도 디버깅의 한 종류인데 맨날 뭐 내가 코드를 실행하고 싶을 때마다 컨트롤 F5 저거 누르는 것도 일이라서 이렇게 포문에다가 세미콜론 2개 찍어주면은 무한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가 무한 반복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콘솔 창이 안 꺼지고 제가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렇게 계속 값이 계속 10으로 고정되네요. 이거 어레이를 전역 변수로 써놔가지고 얘를 반복을 할 때마다 항상 다 0으로 초기화를 해줘야지 한번 값이 덮어 씌워지면 그게 값이 오염된다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되면은 막 콘솔 창이 안 꺼진 상태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9시 반까지 스터디룸을 예약해서 간단한 질문이라면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 톡으로 주셔도 되고, 질문방에 올리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해주세요.